우리에게는 서시, 별 해는 밤 등으로 유명한 일제강점기 시대 대표적인 시인 윤동주가 중국인이라 주장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거대 포털 바이두의 백과사전에는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으로 표시하고 있고, 관영 환구시보에서는 중국 국적법에 따르면 윤동주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윤동주가 출생할 당시 한국은 일제 점령하에 있었고, 윤동주는 생전 자신의 국적에 대해 뚜렷이 밝힌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제대로 통하여 중국의 대표적인 SNS 웨이보에는 한국에서 중국인 시인의 국적을 한국어로 수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라는 해시태그가 온종일 인기 검색어에 올라있고, 조회수 역시 3억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중국 선정 계정들 역시 한 푸드 빼앗아가는 도둑국 한국이 우리의 시인 윤동주도 빼앗아가려 한다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인 별에는 밤에는 중국인 소녀를 이국 소녀라고 칭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만으로도 윤동주 시인이 중국인이라는 것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둔한 이들은 그들이 그토록 자국민이라 주장하는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 한 줄조차 직접 찾아 읽지도 않고 무조건 공산당의 세뇌 작전에 홀라당 넘어가며 그들의 무식함을 몸소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황을 조금 더 파고들어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만학의 근원인 중국 웨이보에서는 얼마 전 한국인들이 중국 여배우 장수잉을 한국인의 후예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는 글이 조회수 8억을 기록하며 검색어 1위에 올랐는데요. 분노한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를 훔치다 못해 중국 배우까지 훔치려 한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장수잉이 누군데?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중국 오리지널 드라마 겨우 30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장수잉은 한국어 발음으로 강소영어로 표기되어 한국 시청자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이 조금이라도 엮여 있으면 모두가 중국의 것이라고 우겨버리는 중국의 만행을 미러링하고 싶었던 한국의 한 네티즌은 이를 보고 이름이 한국식인 것을 보니 한국인의 후손이다 라고 비꼬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 영양가 없는 댓글에 8억 명의 중국인 발작 버튼이 눌린 것이죠. 한국인들이 공자는 한국인이라 주장한다는 헛소문보다 더욱 황당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장수잉이 누구죠? 앞선 두 사례만 보아도 중국의 백 시전이 얼마나 무논리 행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한 것이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위해 제작한 삼성 키보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아무리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외국인들이 멀쩡히 달려있는 기본 키보드를 쓰지 않고 굳이 구태여 삼성의 키보드 어플을 다운받을 필요는 없겠죠. 삼성 역시 이 어플을 그저 한국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특화시켜 만들었습니다. 다른 언어들도 추가하긴 했지만 특별한 기능은 없죠. 그런데 이 어플의 평점 평균은 2점대로 끔찍한 수준인데요. 가짜 앱입니다. 당장 삭제해라. 중국어가 안됨. 왜 중국어 안되나요? 중국어는 어디에? 삼성 점점 산으로 가냐? 삼성전자가 산을 넘어 그저 빛이 되고 있군요.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오버워치에서는 한국의 설날을 맞이하여 한국의 일러스트 작가가 그린 한복 죽전을 공식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아예 한복을 입은 게임 캐릭터들을 올리고 한복이라 못 박아놨죠. 또 다른 유명 FPS 게임 콜 오브 듀티는 2021년에 제작되는 신규 게임 게릴라 워페어를 발표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수많은 인공군을 상대로 무쌍전을 펼칠 예정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의 의견을 열심히 무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